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인천 송도에 나와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에서 QM6 가솔린 엔진을 새로 출시를 했는데요. 요즘 대세가 디젤 엔진보다 가솔린 엔진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에서도 가솔린 엔진의 SUV QM6를 새로 선보였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차를 직접 시승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움직임이 가볍네요. 확실히 좀 굵은 느낌의 디젤 엔진에 비해서 차체의 움직임이 좀 가벼운 편입니다. 르노 삼성차가 상당히 실속 있게 이 차를 꾸몄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가격을 들 수 있는데요. 2,400만원에서 2,900만원대에서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중형 SUV를 그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 있는 제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차체가 멈췄는데 엔진 스톱 일어나지 않았죠. 엔진 스톱 시스템 없습니다. 실내가 상당히 조용한데요. MVH 대책에 르노 삼성이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수출용 차보다 내수용 차에 흡차음제를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유리창도 이런 그 차음제를 덧댄 그런 유리를 사용을 해서 바깥 소음이 실내로 들어온 부분을 최대한 차단했다고 합니다. 자, 천천히 줄 서서 갈 필요 없죠. 선 김에 스티어링 휠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하나, 둘, 딱 3회전. 딱 차체 크기에 딱 좋은 정도의 조향비죠. 뉴트럴한 조향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속 반응 좀 힘을 몰아 쓰는 그런 느낌이죠.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마지막 순간에 걸립니다. 마저 달리면 이렇고요. 자, 이 차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죠. 계기판에는 따로 RPM 표시를 하고 있지 않네요. 2.0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터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144마력의 힘을 냅니다. 그렇게 강한 힘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죠. 144마력. 이 차의 공차 중량도 있을 텐데요. 엔진의 힘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 엔진의 힘이 꼭 강할 필요는 없죠. 변속기의 조율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충분히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고속주행 이어가면서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고속주행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가속을 짚게 하면 힘을 몰아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아주 팡팡 터지는 급격한 가속감은 아니지만 꾸준히 차체를 밀고 올라가면서 속도를 높이는 그런 가속감 느낄 수 있고요. 꾸준히 가속을 이어가면 제법 빠른 극한적인 속도까지도 속도는 높일 수 있어 보입니다. 가솔린 엔진에 자트코사의 무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노면 충격을 밟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요. 그렇게 거친 느낌이 아닙니다. 출발할 때 약간 더딘감이 있네요. 이 차에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정도 소리 들을 수 있고 상당히 잔잔한 음악이었지만 좀 그 질감 있는 소리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 적용하고 있고요. 프랑스 르노 자동차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차의 어떤 그 조작하는 방식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불편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스티어링 휠 아래로 오디오 조절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손가락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익숙해지면 이 또한 그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처음 이 차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런 그 핸들 밑에 숨겨져 있는 버튼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속 레버 아래쪽에 크루즈 컨트롤과 스피드 리미터 버튼이 함께 들어와 있거든요. 이 버튼을 먼저 작동을 시키고 다시 스티어링 휠에서 조작을 하는 방식이어서 유저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몸에 익고 이 차에 적응하고 나면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처음 혹은 가끔 이 차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8.7인치 S링크 모니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내비게이션 화면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차의 여러가지 기능들, 주행보조 시스템을 보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225, 55R, 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금호 타이어인데요, 55 시리즈의 19인치라는 점에서 이 차의 특성을 어느 정도 눈치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그 편평배를 높게 가져갔죠. 55 시리즈고요. 승차감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타이어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성능의 보완을 위해서 또 19인치로 한 단계 큰 타이어를 선택을 했고요. QM6 가솔린 내수용에는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앞바퀴 굴림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은 없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선을 넘을 때 이 소리가 들리는데요, 차선을 넘을 때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그 펑크난 타이어가 굴러가는 그런 소리처럼 들립니다. 상당히 운전자로서는 듣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는 조금 좀 듣기 좋은 수준으로 손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8.7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 아래로 이렇게 냉풍 시트와 온열 시트, 히팅 시트 두 개의 버튼이 있고 에코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에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스포츠 모드는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따로 없지만 수동 모드가 있어서요, 수동 모드를 택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자, 수동 모드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수동 모드로 하니까 좀 더 경쾌한 엔진 사운드 들리죠. 듣기 참 좋은 엔진 소리입니다. 제동, 차체 중량감이 있는데 제동 그렇게 무리 없이 편안하게 잘 섭니다. 통풍 시트를 통해서 찬바람이 솔솔 나오는데요, 상당히 드라이버의 몸이 쾌적해집니다. 기분 좋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44마력의 힘이지만 충분하게 힘을 씁니다. 가속하는데 충분히 가속감을 느낄 만큼 그 힘을 쓰고 있고요. 자, 코너, 타이어 그립은 어느 정도 만족스럽습니다. 55 시리즈여서 타이어가 좀 낭창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90도로 턴하는 코너에서 상당히 강한 그립력 보여줬습니다. 물론 잠깐 이제 비명소리를 지르긴 했지만요. 자, 코너를 상당히 빠르게 돌아 나가 보는데요, 차체 그립력 잃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버텨줍니다. 타이어와 서스펜션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인데요, 바람 소리가 속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역시 엔진 소리는 바람 소리에 파묻혀 있고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충격을 넘을 때 약간의 흔들림 잘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속도가 높아지면서 바람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아주 탁월한 성능은 아니지만 무난한 그 엔진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고속주행까지, 극한적인 고속주행까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속파를 위한 SUV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아주 강한 고성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륜구동 SUV로서 여러가지 또 특별한 기능을 추가로 더 넣은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베이스에 충실하면서 아주 여유있는 공간을 바탕으로 무난한 그런 성능,
가진 SUV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큰 욕심 내지 않고 중형 SUV를 누리고 싶다 하는 고객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차 QM6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데요. 2,400만원대에서부터 2,900만원대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 최고급 트림인데요. RE 트림인데 2,9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요. 중형 SUV의 이 정도 가격이라면 훌륭한 제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같은 트림의 QM6 같은 트림의 디젤 엔진보다도 약 290만원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르노 삼성이 시장을 공격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도 읽히는데요. 시장에서의 반응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자, 시속 80, 90, 100 정도의 속도에서 상당히 편안하네요. 잔잔한 바람 소리 정도가 들리고요. LED 전방 안개등이 추가됐죠. 우리가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간 주행도 사실은 해봐야 되는데 말이죠. 늘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만 시승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연비가 마구 달렸습니다. 그냥 뭐 드립다 밟아서 연비가 6.6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연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분하게 운전을 하면서 이 차의 또 다른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의 연비는 11.7이고요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면 11.2km/L가 됩니다. 2.0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중형 SUV의 연비로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신경을 써서 차분하게 운전을 한다면 그 이상의 연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시승 코스에서 저는 그냥 연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시승 위주, 성능 위주의 시승을 했지만 연비 위주로 체크한 기자들의 기록을 보면 연비 15.0km를 넘긴 기자도 있고요. 아주 독하게 운전을 해서 20km 가까운 연비를 보인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한다면 일반인들도 공인복합 연비 이상의 연비를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차의 연비, 가솔린 SUV로서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사일런스 타이밍 체인을 적용을 해서 엔진이 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일런스 체인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조용한 정숙한 엔진을 만들어낸 거죠. 차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요. 달리는 즐거움, 혹은 실내의 편의성, 혹은 뭐 SUV라고 한다면 오프로드에서의 강한 성능, 혹은 뭐 당당한 자세, 멋진 모습,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차에 크게 욕심내지 않고 무난한 수준에서 카라이프를 즐기겠다. 강력한 퍼포먼스보다는 편안한 차체, 편안한 실내, 이런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연비 좋고 이런 부분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QM6가 답일 듯 합니다. 자동차의 어떤 그런 고성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합리성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맞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를 위한 SUV라고 이 차를 소개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천대교 위에 올라섰는데요. 아무래도 시멘트 도로다 보니까 타이어 공진음, 마찰 소리가 좀 더 실내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차의 소음은 노면 상태에 크게 좌우받게 되죠. 시멘트 도로의 단점입니다. SUV라고 한다면 오프로드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센터페이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손잡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손잡이로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어서 뒤뚱거리는 오프로드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운전석 위로도 손잡이가 배치되어 있네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화려하지 않고 과장되지 않고 실속 있게 짜여진 SUV입니다. 좀 오버하거나 과장되거나 좀 과시하려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절제를 해서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SUV로서는 딱 좋게 만들어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조가죽 시트를 적용을 했죠. 통풍 시트가 되고 히팅 시트, 그러니까 냉난방이 다 되는 시트인데요. 더운 여름에 이렇게 통풍 시트를 타고 가는 즐거움 아주 큽니다. 근데 좀 자세가 불편합니다. 엉덩이를 받치는 부분에 약간 뭐 엉덩이와 딱 밀착되는 느낌이 없고요. 뭔가 걸린 듯한 느낌, 그리고 허리 아랫부분, 등 아랫부분도 어딘지 모르게 좀 걸리는 듯한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창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 차의 품질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틈새는 잘 좁혀놨지만 지붕 재질의 단면이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손끝으로 스펀지의 단면이 그냥 만져지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더 깔끔하고 야무지게 마무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모든 문제점이 제기될 때 방어할 수 있는 게 이 차의 가격이죠. 2,400만 원이야 이 차. 2,900만 원이야. 2,900만 원에서 뭘 바래. 하여튼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서 중형 SUV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매력 있는 제안이 아닐 수 없죠. 가격 경쟁력 있어 보입니다. 가성비 물론 좋고요. 그런 가격대에서 큰 욕심 내지 않고 만나볼 수 있는 합리적인 SUV다. 합리적인 소비자들을 위한 SUV다 라고 이 차를 볼 수 있겠습니다. 탁월한 파워트레인으로 고속주행이 뛰어난 것은 아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에 강한 어떤 기능들이 있어서 오프로드를 탁월하게 주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SUV의 어떤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여유있는 실내 공간을 기본으로 차분하고 합리적인 카라이프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무난하게 잘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저런 욕심을 내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 차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자, 시승 코스 중간에 계기판 세팅을 다시 해서 연비 체크를 했거든요. 영종도에서 이곳 송도까지 건너오는 도중에 연비 지금 13.7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운전을 했는데 이 정도 연비를 보였으니까요. 일반인들도 충분히 복합 연비, 공인 복합 연비 이상의 연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앞에 이제 드라이버가 앉아서 자세를 잡았고요. 저도 이렇게 뒷좌석에 정자세를 잡고 앉아봤습니다. 무릎 앞으로 아주 공간이 넓습니다. 태평양 같은 공간이 남아있는데 주먹 2개, 거의 3개 가까이 무릎 앞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공간에 관한 한 뒷좌석에서 아쉬울 건 없어 보입니다. 안전띠를 이렇게 매고요. 자세를 잡아보면 이런 자세가 되겠네요. 뒷창은 이 정도, 약 4분의 1 정도 남겨놓고 닫힙니다. 완버튼으로 닫히는 게 아니고요. 열고 닫히는 동안 계속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2개의 컵홀더 들어와 있고요. 열선 시트가 암레스트 앞쪽으로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시트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조 스위치 가운데 센터 콘솔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12V 전원구 들어와 있습니다. 지붕 위로 개폐형 선루프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아주 넓은 면적을 덮고 있어서 바깥 풍경을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달리는 중에 바람을 같이 맞으면서 달리는 그런 즐거움, 그런 재미도 같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 6대4로 이렇게 뒷좌석 접을 수 있겠고요. 접으면 훨씬 더 넓게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차선 이탈 경고장치의 경고음은 상당히 듣기에 불편합니다. 마치 펑크난 타이어가 굴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듣기 좋은 소리로 좀 바꿔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변속기 아래에 버튼을 하나 누르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다시 조작을 해야지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데요. 오른손 왼손을 다 써야 되고 단계가 좀 복잡하죠.
좀 더 편하게 이를 조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PM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분명하게 RPM 게이지가 표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짧은 시승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르노 삼성자동차의 QM6 GDE 시승을 했습니다. 가솔린 엔진이었죠. 가솔린 엔진답게 조용하고 차분했고요. QM6 워낙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참하고 섹시한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실내 공간, 이 차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가격이 참 매력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형 SUV 시장은 물론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디젤 엔진보다는 가솔린 엔진을 전진 배치하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장의 변화는 그 소비자들의 변화를 의미할 테고요. QM6 가솔린 모델이 시장에서 이제 조금 더 르노 삼성의 실적을 개선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